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2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안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인분들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인 이 단원 FM 채널에 문화랑 예술이랑 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하고 있는 DJ 김태현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워낙 그 4월이 오다 보니 저도 좀 할 일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지난주 방송을 좀 결방하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웬만하면 결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4월 달에 몰려드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았어 가지고 부득이 결방하게 됐다는 점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할 텐데 지난주에 결방을 하게 된 이유가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이 오면 열리는 4월 연극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었죠. 4월 연극제 개막 공연으로 4.16 가족단 노란리본의 연속극이라고 하는 연극을 제작 완성해서 극장에 올리고 또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공연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느라고 제가 그거 준비하고 하느라고 방송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지난주 결방됐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 영화가 한 편이 또 개봉이 됐죠. 조금 있다가 이제 영화 얘기도 잠시 해볼 텐데 다큐멘터리 영화 장기자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4.16 가족단 노란리본 어머님들의 연극하는 과정을 굉장히 솜씨 있는 감각으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이소현 감독님이라고 영화 감독님이신데 이소현 감독님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장기자랑도 4월 5일날 개봉이 돼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아마 영화관에서 막을 내렸을 것 같긴 한데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뭐 OTT라든지 IPTV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큐멘터리 영화 장기자랑 세월호모님들의 연극 과정을 아주 흥미롭게 만든 다큐멘터리니까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관람하시면 좋겠고 내가 오늘 방송하면서 그 영화 얘기는 조금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 1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러니까 문화랑 예술이랑 20회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날짜가 4월 12일이 될 거고요. 이번 주 일요일이 되면 4월 16일이 옵니다. 벌써 9번째 봄이 온 셈이 됐고요. 해마다 세월호 주기가 오면 4월이 오면 안산에 있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여러 뜻있는 시민들 이렇게 모여서 되게 정성 어린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월 연극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민분들께서도 대체 어디에서 어떤 행사들이 열리는지 잘 몰라서 찾아가 보고 싶어도 못 찾아가 보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의 서두에는 이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서 안산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두뿐만 아니고 오늘 방송되는 모든 내용, 그러니까 문화랑예술이랑 20회 방송은 지역의 예술인을 소개하는 회차가 아니고 때가 때이니만큼 4.16에 대한 이야기들로 조금 채워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또 9번째 찾아온 봄이니까 제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조금은 생명의 소중함, 또 안전한 사회, 그리고 우리 피해를 입은 가족분들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을 좀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올 봄에 4월에 안산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안산에는 4.16 안산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단원고등학교에 뜻있는 시민분들이 모였죠. 걱정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무사 귀환을 기도하는 그런 촛불 기도회가 16일 당일 단원고등학교 안에서 시작이 됐었고 17일부터는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을 시민분들의 간절한 촛불로 꽉 채웠던 기억이 나고 그렇게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날마다 촛불을 우리가 들고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 외에도 세월호를 탑승했던 수많은 탑승자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염원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는 희생자들의 명단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사망자 명단이 올라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무사 귀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처음에 바랬던 그 마음들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대체 왜 이 배가 침몰했는가? 도대체 왜 이 나라 정부는 이 국가는 침몰한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을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향으로 또 활동이 넘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산에서 뜻을 모았던 수많은 시민분들,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연대체가 4.16 안산시민연대인데요. 4.16 안산시민연대가 세월호 9주기를 맞아서 여러 지역사회에 기획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4.16 안산시민연대 블로그를 살펴보면 9번째 봄을 맞는 9가지 방법 안내서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 선포식이라고 하는 행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4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단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분들 그리고 25개 동 27개 마을 모임에서 모이신 우리 주민분들 그리고 9번째 봄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안산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는 다짐과 약속 그리고 꽃 전달식 그리고 하굣길 학생들에게 노란 꽃을 나눔하는 그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 선포식이 4월 3일 날 단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바로 엊그제였는데요. 전국 집중 행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 그리고 사과를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 역시 많은 분들 서울로 모여서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난주에 진행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드리는 행사가 사실은 세월호 9주기를 맞아서 진행되는 대단히 중요한 메인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행사는 안산으로 전국에 있는 우리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런 시민들이 집중해서 모이는 행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 문화제가 4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4시에 안산문화광장 전망대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이 행사는 사전마당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도 펼쳐지니까 총 10개의 다양한 기억을 위한 체험 부스들이 쭉 펼쳐집니다. 4.16 공방, 4.16 목공소, 그리고 안산의 다양한 공예 예술인들이 모여서 또 그 세월호를 기억하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시민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15일 오후 1시까지 안산문화광장으로 오시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에는 기억문화제 본 행사가 펼쳐집니다. 기억문화제는 안산이 자랑하는 제가 이 문화랑 예술이랑에서 소개한 바가 있었죠. 풍물마당 터주의 타악 울림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과 기억 공연들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이번 기억문화제는 시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연습해서 보여드리는 공연 콘텐츠가 많습니다. 50인 시민 오케스트라라든지 100인 시민춤 퍼포먼스라든지 이렇게 시민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오케스트라 공연 콘텐츠, 춤, 퍼포먼스 공연 콘텐츠를 좀 정성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시민 공연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특별히 4.16 가족단 노란리본이 또 연극 공연 15분짜리 짤막한 연극 공연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 모두 좋아하시는 그리고 또 아끼시는 노차싸 많이 들어보셨죠? 노차싸 분들께서 또 기억문화제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공연을 장식할 거니까요.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4시부터 6시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펼쳐지는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이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일요일이죠. 4월 16일이 되면 해마다 그랬듯이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기억, 약속,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억식이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억식은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이 모두 모이실 것이고 중앙정부,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펼쳐지니까요. 시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토요일날 안산문화광장도 와서 함께 다채로운 공연 콘텐츠들과 또 절절한 이런 발언들도 들어주시고요. 4월 15일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태원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도 함께 하시니까요. 마음 있으신 시민분들 꼭 모여주시기 바라겠고 일요일날 오후 3시에 펼쳐지는 기억식에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행사 외에도 상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 마을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4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한 달 동안 25개 동에서 각 동마다 노란 꽃 나눔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꽃을 또 나눔받고 싶으신 시민분들께서는 노란 꽃 나눔이 진행되니까 이 방송 잘 들으시고 받으러 가면 좋겠는데요. 이 날짜와 그 마을별로 이렇게 받는 장소가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게 다 될지 모르겠네. 이게 제가 불러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요. 노란 꽃나눔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네이버에서 4.16 안산시민연대를 검색하시면 거기 네이버 블로그에 연결되거든요.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25개 동 언제 어디에서 노란 꽃나눔이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한번 꽃들을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펼쳐지는 행사가 있네요. 해마다 또 이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시기가 오면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무대도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별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4.16 청소년 창작 경연대회 시즌 7번째 시즌 7 별꿈이 6월 10일 오후 5시에 안산문화광장에서 펼쳐지니까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은 꼭 기록해 두셨다가 6월 10일 날 오시고요. 지금 이미 4월 1일 날 시작해서 5월 7일까지 무려 6주 동안 펼쳐지는 4월 연극제 연속극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4월 연극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별무리 극장과 상록세역 앞에 있는 보노마루 소극장 두 군데의 극장에서 총 10개의 작품이 매주 금, 토, 보노마루, 토, 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별무리 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됩니다. 그 올해 4월 연극제에 초청된 10개의 작품은 모두 다 의미 있고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4월 연극제라고 해서 슬프고 무거운 작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고 코믹한 작품들도 많으니까요. 웃다가 또 어느 순간 감동받고 울컥해지는 그런 연극들이 많습니다. 4월 연극제를 놓치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니까요. 4월 연극제 상록수역 앞에 있는 보노마루 소극장은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별무리 극장은 토요일, 일요일 매주 펼쳐지니까요. 네이버에서 4월 연극제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4월 연극제를 관람해 보세요. 벌써 이미 매진이 된 회차들이 많으니까요. 서둘러 살펴보시고 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서 4.16 안산 시민연대 차원으로 안산을 오가는 시내버스의 버스 광고를 하고 있어요. 기억과 약속을 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번째 봄 기억의 숨결을 잇다 진실의 물결을 품다 라고 하는 문구로 리멤버 0416 해가지고 시내버스에 광고 부착을 했는데, 이게 또 특별히 되게 의미 있는 것이 이 세월호 참사 9주기 버스 광고를 진행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이 버스 광고비가 안산시로부터 원래는 책정이 되려고 했다가 이게 좀 막판에 책정이 안 되면서 시민 모금으로 또 그 광고비를 모금을 했어요. 부랴부랴 모금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민분들께서 필요했던 금액에 플러스 남짓 정도 하게 모금을 해주셔가지고 의미 있게 또 버스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 세월호 참사 온라인 기억관이 4.16 재단의 홈페이지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4.16 재단 홈페이지 많이 또 방문하셔서 한마디씩 추모의 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4월 한 달간 혹은 4월이 지난 이후에도 4월 연극제 같은 경우는 5월 7일까지 진행되고요. 아까 또 6월 10일에는 또 안산문화광장에서 별꿈 청소년 창작경연대회가 펼쳐지니까요.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문화랑예술이랑 20회차 오늘 방송은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서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추모와 기억 행사들을 소개하고 또 제가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또 이야기들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을 듣고 갈 텐데 이 노래는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의 연극 활동을 담은 다큐 영화 장기자랑이 개봉이 되었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도 자주 나오겠지만 그 영화가 동명의 연극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연극 장기자랑의 주제가죠. 연극 장기자랑에 나왔던 노래를 들으면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매일 해가 지는 동네입니다. 어머님들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의 엄마 배우님들이 직접 불러서 녹음한 노래니까요. 한번 귀를 활짝 열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해가 지는 동네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이 부릅니다. 나 어제는 말이야 네 말에 상처받았어. 눈물이 날 것 같아 하품하는 척했어. 근데 오늘은 말이야 배시시 웃는 네 얼굴에 하늘을 날 것 같아 괜찮은 척했어. 당신의 아픔이 되고 싶지 않아. 삼켰던 많은 말들 후회하지 않아. 매일 해가 지는 동네 우리들은 일찍 눈 뜨네. 매일 해가 지는 동네 우리들은 일찍 눈 뜨네. 아침잠
넘치는 사랑이여 내일도 나에게 다가와줘. 나 어제는 말이야 나도 몰라 기분 더러워 짜증이 날 것 같아 방문을 쾅 닫았어. 뒤돌아서면 그늘진 엄마 아빠 얼굴에 덜컥 겁이 나 후회돼 이불만 빵빵 찼어. 당신의 아픔이 되고 싶지 않아 모른 척했던 시간 후회하지 않아. 매일 해가 지는 동네 우리들은 일찍 꿈꾸네. 매일 해가 지는 동네 우리들은 일찍 꿈꾸네. 아프다고만 믿었던 어젯밤이여 내일도 나에게 다가와줘. 칼칼한 김치찌개 모락모락 더운 밥이 나를 배웅하지 못해도 홈 스위트홈 씩씩한 걸음으로 집으로 와. 달달달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 달달달 볶아버려 김치볶음밥. 조용한 집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채우면 돼 내가 채우면 돼. 어김없이 해가 뜨는 동네 우리들은 이 도시를 안다네. 아빠의 덥수룩한 수염과 엄마의 코 고는 소리를 안다네. 매일 해가 지는 동네 한산 별이 뜨면 꿈을 꾸지요.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는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네. 가사가 참 이 우리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라고 하는 이 가사가 역설적으로 더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안산에서 청소년 시절 그러니까 단원고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지냈던 안산 생활이 어땠을까를 또 이제 상상도 하겠지만 다양한 아이들의 약전을 읽어보고 또 약전을 바탕으로 나온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코 고는 소리와 아빠의 턱수염 이런 채취 어떤 피부로 느끼는 촉감 이런 것들로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 가사를 듣다 보니까 또 내가 또 이야기의 방향을 약간 너무 또 무겁게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문화랑 예술이랑 20회차의 첫 번째 1부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서 안산에서 펼쳐지는 주요한 사업들, 행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주말 15일, 16일 이렇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부,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랑 예술이랑의 방송이 시작될 때 아마 초반에 그때가 4회차쯤 됐을까요? 5회차쯤 됐을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에서 함께 연기를 하고 있는 수인 어머님 김명임 배우님을 모시고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이 방금 전에 들었던 노래 매일 해가 지는 동네라고 하는 노래도 들었고 또 다큐 영화 장기자랑이 개봉된 것도 있고 해서 장기자랑에 대한 이제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를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이 벌써 5번째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작품이 창작되었던 그
여정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는데 그런 좀 맥락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좀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5년도 10월에 고잔역 2번 출구에 있었던 커피 공방 피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아마 10주차짜리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던 어머님들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그 프로그램은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못하는 어머님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바깥으로 나오게 하셔서 서로 만나게도 하고 커피라고 하는 좀 우리 모두가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과정을 함께 배우면서 좀 이 어머님들을 계속 집에만 혼자 있게 두지 말고 바깥으로 이렇게 같이 바깥 활동을 좀 제시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시다가 그 과정이 끝났어요. 그 과정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헤어져서 다시 또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왠지 이제 어머님들도 다시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지 않고 뭔가 정기적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이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지도하셨던 여기서 드디어 제가 실명을 밝힙니다. 노세극 선배께서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많다. 도자기 만드는 걸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연극 같은 걸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어머님들께 드렸는데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노세극 선배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죠. 세월호 어머님들이 연극을 하고 싶어해 라고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연극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감히 하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바로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교재를 싸들고 막 달려갔었죠. 하지만 어머님들은 전혀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것도 좋겠네요 이 정도 대답한 거였는데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어머님도 연극을 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다들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같은 것이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만난 어머님들과의 인연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까불었고 계속 열심히 설득했고 계속 열심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님들도 되게 뻘쭘해 하시고 쭈뼛쭈뼛 하셨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어머님들도 모르게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웃음도 나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연극 수업을 통해서 이 세월호 어머님들께 정말 연극 수업 2시간만큼은 대놓고 합법적으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속편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극 수업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첫 번째 만났을 때 계셨던 10명의 어머님들 중에 절반은 나가시고 절반만 남아서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2016년도 봄에 또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오늘의 극단의 꼴이 형성이 됐는데요. 그렇게 시작되었던 이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은 2016년도 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활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분들을 어떻게든 무대에 세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대본 읽기 과정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대본 오세혁 작가의 작품이죠. 그와 그녀의 옷장이라고 하는 공연을 한번 올려보자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와 그녀의 옷장이 다행스럽게도
아버지의 옷장으로 구성된 1장이 있고 어머니의 옷장으로 구성된 2장이 있고 또 아들의 옷장으로 구성된 3장이 있기 때문에 1, 2, 3장 다 하려면 좀 힘드니까 2장만 딱 뽑아가지고 15분짜리거든요. 그게 그와 그녀의 옷장 2장만 쇼케이스로 한번 올려보자 라고 어머님들을 설득해서 2016년도 7월에 그때 또 지금 생각해보면 이재홍 선배님께 정말 고마워요. 그때 당시 이재홍 선배님이 안산시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계셨었는데 단원 노인복지관에 있는 강당을 또 이렇게 대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네, 2016년도 7월 중순께 단원 노인복지관에서 그와 그녀의 옷장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죠. 2장만 15분짜리 쇼케이스 공연이 올라가는데 그때 참 신비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게 어머님들도 공연이 될까 두려웠던 이게 정말 공연할 수 있겠어요? 걱정했던 이 어머님들이 그 15분짜리 무대를 밟고 나서 한번 단 15분 뿐이었지만 그 15분간의 연극 공연 무대를 밟아보고 나서 어머님들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연극? 재밌는데? 해볼 수 있겠는데? 다음번 공연 때는 조금 더 비중 있는 배역으로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면서 연극 공연에 대한 가능성들을 스스로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완공으로 가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2016년도 10월 22일 날 상록구 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을 빌려서 그와 그녀의 옷장 70분짜리 완공을 올리게 되죠. 그때가 정말 저는 그 연출가로서 되게 정말 인상적인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이분들과 함께 1시간을 넘는 70분짜리 완결된 공연을 올렸다니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았죠. 그리고 공연이 진행되는 70분 내내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의도했던 장면에서 우리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관객분들의 반응이 그때그때 제대로 나와주셔가지고 배우들도 너무너무 신났고 관객분들도 그 배우들을 보면서 즐겁게 연극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와 그녀의 옷장은 코미디 연극이지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도시 서민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4.16 가족단 노란리본의 첫 번째 작품은 오세혁 작가가 쓴 그와 그녀의 옷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세월호라고 하는 세 글자 자체도 붙이지 못한 채 그는 공연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월호랑 연결될 수 있는 형태. 왜냐하면 아빠와 엄마와 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엄마가 아들의 첫 출근을 바래워주는 장면도 나오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수인 어머님께서 관객과의 대화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내가 그 연극 안에서 내 아들의 첫 출근을 바래워주기 위해서 넥타이를 매줄 때 내가 수인이의 첫 출근을 바래워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연극 속에서나마 우리 아들의 첫 출근을 바래워줄 수 있어서 참 신기한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참 해보지 못할 경험을 내가 연극을 통해서 하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관객과의 대화에서 했을 때 되게 좀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그와 그녀의 옷장이라는 작품은 세월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공연을 보면서 세월호를 일궈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공연을 시작했던 극단 노란리본은 두 번째 작품으로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라고 하는 작품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는 원래 있었던 작품, 그와 그녀의 옷장처럼 원래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와 그녀의 옷장은 원래 있었던 작품을 그냥 그대로 했다라면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는 조금의 각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라고 하는 작품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 이웃지간의 정을 이야기하는 연극 공연인데요. 101호, 102호, 103호만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104호를 만들었죠. 104호에 세월호 가족이 사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그 설정에 맞게끔 원래 있던 원작을 각색해서 우리 마을에 내 이웃 중에
세월호 가족이 존재할 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일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각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를 하면서 세월호 어머님들께서도 유가족 입장에서만 살아봤는데 유가족에게 조심스럽게나마 마음을 보태는 이웃으로 연기를 해보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나한테 손 내밀었던 이웃들의 손을 자꾸 뿌리치게 됐었던 그 과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고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는가를 조금 그들의 진심을 연극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됨으로써 그 이웃들과 좀 격이 없이 마음을 열고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예진 어머님의 얘기를 또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4.16 가족단 노란리본의 공연은 그와 그의 옷장이라고 하는 세월호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공연으로 시작해서 세월호 가족을 등장시키고 유가족을 등장시키고 유가족의 회상씬 안에 딸이 등장하는 교복 입은 딸이 등장하는 씬 하나를 넣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딸을 정면으로 마주 앉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봤을 때 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 딸이 관객을 향해서 앉는 동선을 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뒤돌아서 앉게 했었고 조명을 좀 어둡게 만들었었고 그런 식으로 무척 조심스럽게 세월호 가족과 또 세월호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를 비극적 참사를 통해 별이 된 한 아이를 무척 짧게 무대에 세웠던 수준으로 이제 얘기를 풀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왔을 때 참 그때가 2019년도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인데요. 그와 그녀의 옷장 공연을 하던 2016년 10월만 하더라도 10월에서 11월 내친 김에 우리가 대한호 공연까지 했었으니까 그때 11월 요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탄핵 촛불이 막 피어오르던 때였고 2017년도에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막 할 때도 되게 이제 뭔가 정권이 그러니까 교체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연을 하다가 또 뭐 이렇다 할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한 거죠. 2019년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신작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진짜 우리 곁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지 우리 곁에 어떤 해맑은 우주적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었는지 마주하게 하자, 용기를 내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우리 이 작품을 쓴 변효진 작가, 연극 장기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작품을 쓴 변효진 작가가 그 4.16 가족단 노란 입은 배우들과 함께 이제 글짓기 창작 기초적인 글짓기 창작 수업 과정을 진행을 하다가 제시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장기자랑이었고 그때 당시 애진 어머님이 그 장기자랑이라고 하는 낱말을 골랐고 그 낱말을 가지고 글짓기를 하는 과정에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장기자랑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사례를 가지고 변효진 작가와 저는 연출가로서 그리고 또 옆에 있었던 다양한 스태프분들과 함께 어떤 술자리였던 것 같은데 어떤 술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별이 된 아이들이 수학여행 때 장기자랑에 들고 나갈 수학여행 장기자랑의 어떤 콘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연극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가 모아지면서 처음으로 이제 별이 된 아이들이 무대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이제 도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세 번째 작품 장기자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코믹한 질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효진 작가님께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좀 요구를 했죠.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10초마다 한 번씩 웃겨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세월호 어머님들 그 4.16 가족단 노란리본의 배우들이 단원고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별이 된 아이들이 되어서 수학여행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코미디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웃기는 연극으로 만들었고, 그게 아마 80분짜리인데 러닝타임 80분짜리 연극 공연 장기자랑이 만들어졌죠. 이 장기자랑이 만들어지면서 어머님들이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교복을 다 맞췄고, 새로 맞춘 교복을 우리 순범이, 권순범 2학년 6반 우리 순범이 누나가 운영하는 사진관에 가서 소리씨가 운영하는 사진관으로 가서 새로 맞춘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는데, 교복 입은 모습을 서로 지켜보면서 정말 꺼이꺼이 울었던 그랬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렵게 작품을 준비했는데, 어쨌건 장기자랑은 유쾌하고 재밌어야 된다. 수학여행 장기자랑을 준비했던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밝고 맑고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고 막 까불까불하고 이랬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 밝고 유쾌함을 우리가 잘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야기가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장기자랑 이 문화랑예술이랑 이 20회차 방송 처음에 들었던 매일 해가 지는 동네는 실제로 제주도에 도착해서 수학여행 장기자랑 때 율동을 했던 노래였고요. 처음에 장기자랑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춤을 준비했던 것은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쯤 해서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 음악을 듣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더 그 장기자랑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뮤직비디오에 푹 빠져서 보느라고 네. 노래가 끝난지도 모르고 네, 그랬습니다. 어쨌건 이 연극 장기자랑은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다가오는 때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어떤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정면에서 마주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작된 연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약전을 열심히 읽고 그 약전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모아서 네,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100% 다 기억하고 있진 못하지만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다큐멘터리 영화 장기자랑에도 그런 측면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동수는 로봇공학자가 꿈이었다. 그런 내용이 동수가 로봇공학자가 꿈이었는데 그런 어떤 이과남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또 더불어서 루피, 원피스의 루피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동수 어머님이 루피 역을 맡는 것으로 좀 이렇게 표현됐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만이 같은 경우는 랩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매일 해가 지는 동네를 들었을 때도 중간에 랩이 나오잖아요. 예, 그 랩은 영만 어머님이 또 맡아서 녹음을 하셨던, 공연 때도 계속 불렀던 그런 게 있었고, 연극 공연 중에 슈가맨, 걔 별명이 슈가맨이잖아 라고 하는 또 대사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영만이를, 네, 영만이 별명이 슈가맨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담았던 게 있고요. 그리고 순범 어머님이 맡았던 박미라라고 하는 인물이 꿈이 슈퍼모델이잖아요. 슈퍼모델이야. 근데 우리 순범이가 모델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범 어머님이 역할했던 박미라라고 하는 캐릭터가 꿈이 슈퍼모델인 것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매일 해가 지는 동네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4.16 가족극단 노래대본에서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준영 어머님께서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에서 함께 배우로 참여했었거든요. 우리 준영이 오준영, 우리 준영이가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준영이가 쓴 시를 발전시켜서 만든 게 매일 해가 지는 동네의 노랫말이었고요. 그렇게 또 준영이는 탄생했고, 그리고 글로벌 그 대기업에 취직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내가 생활하고 싶어라고 하는 꿈은 또 우리 수인이의 꿈이었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또 이렇게 연극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던 예진이가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카톡 프로필에 서울예대 엠블럼을 넣고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던 예진이를 대신해서 예진 어머님이 아이돌이 꿈인 조가연 역을 또 맡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약전 속에 숨어 있었던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연극 장기자랑에 녹아있고, 그런 것들이 세월호 어머님들, 4.16 가족단 노란 리본 배우들, 다시 말해서 엄마들을 통해 또 연극 장면으로 곳곳에서 표현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좀 보여주는 공연을 만들고 또 2년이 흘렀죠. 2021년이 왔습니다.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은 2년마다 한 번씩 신작을 만들기 때문에 또 신작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는데 어떤 작품을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장기자랑 공연을 멋지게 잘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세월호 우리 어머님들이 막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누시다가, 예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상태로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화장실도 못 가게 경찰들이 막아서 아버님들이 박스로 가려주고 어머님들이 그 안에서 일을 봐야 했었던,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참 가슴 아픈 수모를 겪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걸 또 어머님들께서 참
또 즐겁게 추억하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가족분들이 지난 7년간 겪어왔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엮어서 연극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벌써 세월호 참사 7년이 흘렀고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월호 가족분들이 걸어왔던 여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는 공연이 탄생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억 여행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노란 리본 아시죠? 뭐 가방에 매달고 다니고 뭐 핸드폰 뒷면에 스티커 형태로 찰싹 붙이고 다닌다든지 또 배지 형태로 옷에 달고 다니는 그 노란 리본이 의인화가 돼서 노란 리본이 연극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서 관람객분들을 시간 거꾸로 시간 역순으로 엄마들의 시간을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억을 여행하는 형태로 에피소드를 만들었죠. 우리가 기억식을 하는데 저 건너편에서 납골당을 반대하는 시위를 실제로 겪었잖아요. 물론 거기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중에는 뉘우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는 이 작품에서 세월호 가족분들이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그들마저도 설득해내는 장면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기억여행의 첫 시작이고요. 그리고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2016년도 12월 말이죠. 한창 박근혜 탄핵 촛불이 광화문 광장에 피어오를 때 세월호 어머님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카레 라이스를 만들어서 대접했던 일, 그게 2016년도 12월 31일이었죠. 그해 마지막 날에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그리고 영정도보를 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다가 경찰들에게 막혀서 소변도 보러 가지 못한 채 광장에서 되게 수모를 겪으면서 소변을 봐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쭉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2014년 4월 15일 아침으로 시간여행을 가게 되죠. 그래서 2014년 4월 15일 아침 수학여행 떠나는 아이들을 짐은 잘 챙겼는지 물어보고 이러면서 잘 바래오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기억여행 같은 경우는 참 의미 있게 제작된 세월호 가족분들의 지난 7년간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게 제작된 작품이었지만 어머님들이 공연하기에 너무 아픈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도 좀 그 안산에 온마음 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라우마 센터의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이 작품 자체도 상담을 했었고 이 작품을 공연하는 배우님들도 함께 상담을 하면서 이 전문의께서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 정신의학계에 계신 분들 중에 연극하시는 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또 메일을 보내고 해가지고 도움을 받은 결과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와서 몇 가지 장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이 아픔을 조금씩 덜어내는 방향으로 또 각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세월호의 세자도 들어가지 않은 작품으로 시작했다가 두 번째로는 세월호 가족은 아주 비중이 작게 나오고 옆에서 이웃들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수준으로 만들었다가 우리 아이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작품이 만들었다가 이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가족들이 어떤 정말 과정으로 힘들게 싸워왔는지를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어쨌건 의미 있었던 게 두 포인트가 있는데 세월호 가족분들이 가족 워크숍을 할 때 이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이 기억여행을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모인 그러니까 관객들로 세월호 가족분들로만 거의 꽉 채워져 있는 공연장에서 이 공연을 했고 정말 많이 울고 또
웃으면서 이 공연을 관람했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세월호 가족분들이 4.16 가족단 노란 입은 어머님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정말 니네가 연극을 한다더니 이런 내용의 연극을 하고 다녔구나, 너무 고생이 많다, 정말 아픈데 너무너무 고생이 많다 하면서 안아줬던 그 포인트가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세월호 가족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지역이나 이렇게 간담회를 다니는데, 특별히 이렇게 말로써 전달하는 간담회보다 이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의 기억 여행이라고 하는 이 연극 작품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여러 차례 기획하는 것이 간담회의 역할을 똑똑히 하겠다. 지난 7년간 세월호 가족분들이 걸어왔던 여정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다라고 판단해서 또 이제 진실여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여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의 기억여행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또 이제 가족분들이 걸어왔던 여정을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요게 또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극단의 작품이 좀 세월호 가족분들에게 세월호 가족 협의회 차원으로 인정받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포인트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제작되고 있는 작품이죠. 연속극입니다. 올해 새롭게 5번째로 만들어지는 신작은요, 제목이 연속극인데요. 왜 연속극이냐면 4.16 가족단 노란 리본 엄마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극단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별이 된 내 아이의 실명을 연극 속에서 불러보는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 내 아이의 이야기가 연극으로 만들어지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 여행이 다소 좀 슬프고 조금 힘겨웠기 때문에 연속극은 더 코미디적 질감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코미디가 강하게 가미된 연속극 안에서 또 관객분들께서 열심히 또 웃다가 또 열심히 또 울다가 하는 경험을 하시게 되셨어요. 4월 연극제 개막 공연에서 연속극을 관람하신 관객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의 5번째 작품 연속극 또 하나의 명품으로 탄생을 또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참사 9주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 아이의 이름을 무대에서 마음껏 불러보는 그런 연극이 탄생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연속극은 4월 연극제 때는 총 5개의 에피소드로 관람객 여러분들을 찾아갔는데, 완성부는 총 7개 에피소드로 관객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러닝타임이 100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무척 긴 러닝타임이지만 7명 어머님의 이야기, 그리고 6명의 별이 된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1명의 응급구조사가 된 생존 아이의 이야기들로 만들어진 공연이니까, 이제 막 탄생한 공연이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부터 이 연속극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공연하게 될 겁니다. 기회가 되실 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연출가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들이 연속극 공연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4.16 가족단 노란 리본에 계시는 분들 말고도 원하시는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다면 그 어머님 아버님의 이야기로, 그 별이 된 아이의 이야기로 연속극이 끝이 없이 쭉 여러 단편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도 해봤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7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총 러닝타임 약 100분 혹은 110분으로 예상되는데요. 연속극 5번째 작품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서 안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월 15일 오후 4시
아니 오후 1시부터 오셔야 됩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 사전마당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4시에는 본마당이 펼쳐지니까요. 4월 15일 오후에 안산문화광장으로 꼭 발걸음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 날이죠. 4월 16일 오후 3시에 화랑요한지 3주차장으로도 와주셔서 기억식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행사들을 설명드렸고, 제가 관계하고 있는 4.16 가족단 노란리본의 작품들, 그리고 영화 장기자랑에 대한 이야기들로 오늘 문화랑 예술이랑 20회차 방송을 구성했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사 9주기를 맞아서 조금 특별하게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또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이 해왔었는데, 어떤 면모를 바꾸어서 참사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꿈꾸는 그런 좀 나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월 15일 오후 안산문화광장 꼭 방문하셔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문화랑 예술이랑 21회차 방송으로 또 다른 어떤 지역 예술인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16 가족단 노란리본도 늘 응원해 주시고, 기회가 될 때 연속곡도 꼭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